근데 지금 쭉 설명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다른 그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던 것이 좀 잘못 알려진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이제 이순신의 저는 이제 내면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이순신을 어프로치를 많이 했는데 이순신이 죽을 때 자살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있었죠. 말이 있었죠. 아니 이순신이 죽고 나서 60년 후에 정성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순신이 저기초는 총알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굉장히 어렵겠죠. 총알에 심장을 맞힌.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의 정황이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이겼다 해서 살았다고 할 때 이순신이 잘 살았을 것이냐. 그때의 정치 지형이나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그 어떤 열등감에 의해서 이순신은 선조에서 죽게 됐을 것이다.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자살설의 근거군요. 근거입니다. 이순신이 그럴 바에야 내가 죽으면 역적으로 죽자. 이렇게 이제 소설가들이 그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요. 무술년 11월 19일 날 돌아가시는데 18일 날 자정에 배 위에서 기도를 하죠. 참 내가 이 원수를 하늘이여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한 피맺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하는 그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싸움하다가 아직도 싸움 중에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이제 가장 잘못 알려진 대표적인 거고. 대표적인 거죠. 또 있습니까? 혹시 또 오해나 잘못 인식된 것?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순신을 또 보는 사람들이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통제사 있을 때 이제 아까 들어서 외적의 모함과 원균의 모함, 이 내부 외부의 모함에 의해서 왕을 기망하고 군인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우지를 않는다. 그 제목을 정해서 이제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순신이 순순히 잡혀가거든요. 그 몇 명이 잡으러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야단명입니다. 이런 이순신을 잡으러 가려면은 체포하러 가려면 얼마의 병력이 가야 됩니까? 그는 누가 그랬답니다. 조선에 있는 전 병력이 가도 못 잡습니다. 못한다. 그러나 한 명만 가도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순순히 응할 거라는 걸 알고. 그렇죠. 그래 이순신 순순히 응합니다. 응했죠. 원균에게 인수인계를요 병력 얼마, 배 몇 척, 화약 몇 개, 군량미 얼마 착착 인계하고 그 함거 있잖아요. 함거에 조용히 올라갑니다. 그때 군사와 백성들이 함거를 잡고 통곡했다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일반 독자들은 그걸 보고 야 이순신이 조정에 대해서 조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어떤 나라를 세웠으면은 훨씬 더 안 좋았겠느냐.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순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죠. 순순히 응했다.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게 뭐 명량, 또 한산 대첩, 뭐 노량 대첩, 뭐 당포 또 어디 있습니까? 모두 몇 번 정도의 큰 승을 거둔 겁니까? 그 이순신이 싸운 전투는요 그룹으로 보면은 세 개로 보면 됩니다. 첫째가 임진년 전쟁이 일어난 그 해 여수에서 첫 출발하는 게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자기 어머니 생일입니다. 그 첫 출항을 합니다. 이순신은 원래 여수에 완전 요새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오면은 철새를 철해서 완전히 방어망을 해놨고 완벽히 준비해 놨는데 이순신이 자기가 경상바다로 나가서 싸워야 될 줄 몰랐어요. 경상바다에 있는 이 수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는 물길도 모르는 지리도 모르는 경상바다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5월 4일 날 첫 출항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출항합니다. 한 번 가면은 3일 내지 7일씩 싸우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5월 4일 날 가서는 옥포에서 싸우고 옥포, 하포, 하포. 적진포 이 세 군데서 싸우고 다 이기고 그러니까 한 3, 4일 걸리겠죠. 예, 그래 예. 다시 개선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준비했다가 또 한 달 후에 5월 4일 날 갔으니까 6월 초에 예. 또 가서 그때는 이제 사천, 당포, 당항포 이렇게 또 싸우고 다 경상바다군요. 그렇죠. 다 경상. 세 번째 그 유명한 한산, 예. 앙골, 음. 한산포, 앙골포 이래가 싸우고 오고 또 네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죠. 임진년 마지막에 8월 하순에 출항해가지고 부산에 갑니다. 부산포 해전. 적진의 본부가 있는 심장부를 곳. 예. 음. 본부가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여기는 이수신이 한산해전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는 뭐 자신감이 붙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전투가 임진년. 그러니까 임진년에 있는 네 개의 전투가 이게 임진년 4대 승첩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옥포, 당포 대표적인 전투를 한산, 부산 그렇군요. 이 네 해전을 통해서 이수신이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예, 예. 조선의 바다를 지켜내거든요. 이 이 바다가 언제까지 지켜내느냐? 정유 재란이 일어난 5년 후에 예. 원균이가 패망할 때까지 이 바다를 이수신이 지켜냅니다. 배 숫자나 이런 걸로 봐서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데도 이순신 장군은 번번이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결국 예. 그것의 제1 비결은 역시 전략 전술입니까? 저는 이순신의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이수신을 좀 설명하면 자꾸 원균이 대비되는데요. 사천해전에서 이렇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사천해전이 첫 거북선이 등장하는 예, 해전이거든요. 예. 2차 두 번째 해전인데 이 사천해전에서 이수신이 부하들에게 부하 장수들에게 적의 목을 베는데 노력을 들이지 말아라. 적을 죽이는 데만 온 힘을 바쳐라. 이랍니다. 활을 쏘고 포를 쏘아서 적을 죽이는 데만. 왜 그러면 목을 베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근데 목을 왜 베느냐 하면은 그때 율법이에요. 상수공법이라 해가 목에 수로서 공을 봐준다. 공 인정받으려고. 공을 인정. 그러니까 이수신이 그럽니다. 여러분 너희들 싸우는 공은 내가 다 보고 기록한다.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러죠. 원규는 근데 못 그런데 빼라고 그 다음 날 원규는 내가 어제 싸운 데 가보겠다. 갔다 가서 목 베어 와가지고 지공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은 자기 공도 중요하지만은 우선 나라를 살리는 게 더 컸고. 당연한 얘기죠. 원규는 공 세우는데 급급하고. 장수가 됐으면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쳐야지. 지난 2014년부터 이순신 학교를 만들어서 어린 이순신들을 키워내고 계시다고요? 어린이라 안 하고 보통 작은 이순신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이순신을. 그 사업을 이제 제가 재판관 마치고 나서 전에부터도 강연을 하고 뭐 다니거나 했지만은 마치고 나서 저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야 만약에 선주가 고객들 생각을 좀 했더라면 자기 돈 버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선장과 선원들이 그럴까요? 선장과 선원들이 무슨 자기 책임을 좀 더 느꼈더라면 위험할 때 먼저 도망가지 말고 다 살릴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구호 책임자들 뭐 해경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 또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하려 들었더라면 다음 이 세 가지 파트에서 이수신 정신으로 좀 무장된 여러 사람들이 한 그룹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300여 명이나 어린 생명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위험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자세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공중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가지고 뭐 한다면은 하늘에서 육지에서도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죠. 우리의 자식과 예, 우리의 손자 예. 손녀들의 안전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정신을 가르치자. 내가 아는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 이순신 학교는 지금 어디서 운영됩니까? 예, 이제 그래서 뭐 영고는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권이와 이순신 예. 태어난 곳이고 예. 부산은 또 부산대 첩이 일어난 곳이고 여수는 이순신이 구국 방향을 세우고 나라의 예, 그 예. 핵심적 전투를 다 치른 곳인데요. 그 인연이 거기 닿았어요. 그건 뭐 서울, 설명하려고 부산, 여수. 하니까 예, 뭐 왜 어떤 사람이냐 아니고 저절로 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큰 기업인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이순신 학교를 만드는 과정이 제가 이순신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순신 강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동지가 돼가 협력하면은 뭔가 예. 앞으로 할 수 있겠네. 예. 이래서 서울에 3년에 걸쳐서 여수도 부산도 3년에 걸쳐서 한 30여 명을 한 기수에 하면은 한 100명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서울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제가 산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해 재단을 만들었어요. 여해가 이순신의 자입니다. 여해가 이순신의 자인데 여해라는 자를 따서 여해 재단. 여해 재단을 만들고 그 여해 재단이 각각 재단이 만들고 그 재단이 각각 이순신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렇군요. 우리 재판관님께서 이런 학교에 강의를 할 또 학교를 운영할 이제 이사진들과 강사진을 다 배출하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너희들이 이제 이순신 정신을 가르쳐라. 이렇게 쭉 설파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순신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리더십을 보통 여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 성공후사, 임전무태, 유비무한 뭐 무수히 많죠. 예. 신상필벌 예. 이게 한 20몇 개가 됩니다. 어. 각장한다. 창의성, 개척정신 뭐 이런. 이것은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 예. 왜 그러냐면은 뿌리를 찾으면은 뭐 오늘날도 소용이 있을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의 뿌리를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한 10여 년 찾아보니까 그 기층적 뿌리 가치가 사랑과 정성이라. 사랑과 정성.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백성의 국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일에 대한 지극한 정성, 이것이 이순신을 초인으로 만들고, 예. 이것이 이순신을 모든 전투에서 이기는 예. 최종적 비결이었다. 예. 백성을 사랑하고 일에는 정성을 다하라. 잘한다. 그러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뭐 전쟁하면서 무슨 사랑이냐. 이순신이 평소에 뭐 일기도 보면은 항상 백성 걱정합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한데 예. 비가 안 온다. 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전쟁 치는 장수가 일기에 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빼고 전략을 할 때도 근데 웅포해전을 치를 때는요. 적선들이 웅포해전 칠 때는 적들이 이제 이순신 보면 이순신 말만 들으면 안 나와요. 딱 숨어서 안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화공으로 공격을 합니다. 화공을. 불을 던져서 공격하는데 이순신이 어느 정도 화공 공격에 배를 태워놓고는 그 다음 나머지는 놔두라 합니다. 왜요? 왜? 저놈들 맞아 태우면은 저놈들이 배는 없고 우리 백성을 괴롭힌다. 노략질 할 거다. 그 뒤에 민가가 있을 때는 이순신의 전략은 그렇게 바뀝니다. 그냥 도망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은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의 전략의 종점에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 정성이라는 것은 이순신은 항상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예, 예.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역대 우리 한국 영화 흥행의 1등이 명량 아닙니까? 예. 그 영화 만들 때 자문해 주셨다면서요? 예, 김한민 감독하고 그 형의 소개로 서로 의견도 나누고 예. 제가 몇 마디 더 걸르기도 하고 예. 그 친구 전투 촬영하는 장소에 가서 한번 직접 가셔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격려도 하고 이래 했는데 하여튼 그 영화 하고 나서 저는 이 영화의 힘이 이렇게 그렇죠. 세냐. 그 영화 덕분에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이순신 장군에 너무 대한 인식이 훨씬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영화 완성된 거 보시니까 예. 제대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좀 그린 것 같던가요? 그게 뭐 51%가 전투 장면이랍니다. 예. 근데 그 백성과 이순신과 나누는 사랑, 그러니까요. 그 이제 배가 넘어질 때 이게 허구거든요. 그 이제 그 감독의 창의성인데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이순신의 있을 내면을 법한 일이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없는 거지만 이순신의 내면을 나타내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이회라가 장남이거든요. 이순신의 예.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지금 그 명랑해전을 치를 때는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면하고 나서요. 한 달 반이 있어가지고 치르는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고문을 당하고 상할 대로 상해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전쟁 치른다고 고민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건만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항의. 예. 그러니까 그때 이순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야, 충은 백성을 향하는 것이다. 임금이 아니라. 이순신 그래서 어느 제 선배가 변호사 선배가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거는 저보고 김 판사, 너 그 영화에 그 맛 좀 도와줬다는데 그 역사에 나오나? 그랬는데 그게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순신의 내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할 말이 없죠. 예. 이순신이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이 선조 왕이 주권자였지 않습니까? 왕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백성에 대한. 백성과 왕이라 하는 것은 사직. 그는 조선이라는 국체, 나라와 백성, 그리고 이 국토, 거기에 대해서만 한없는 사랑,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는 사랑이 있었지. 예. 선조 이연의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이순신은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순신 장군의 그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충성, 일에 대한 지극한 정성, 이거는 어디에나 다 통하겠네요. 그렇죠. 이순신을 얘기할 때 이순신은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때 거의 혼자의 힘으로 건져냅니다. 외적은 수륙병진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바다를 지켜버리니까 두 다리로 뛰다가 한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외적은요. 그래서 결국은 7년 전쟁에서 패망하고 자기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니까 철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를 외적이 얻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지키는 것으로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패망의 위기를 극복해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순신을 우리가 공부한다면은 이순신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떤 이순신의 전략이나 외면적 사항이나 병력이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순신이 제표 들어가고 원균이가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잖아요. 이순신으로부터 엄청난 병력을 인수했죠. 그걸 인수한 게 2월달입니다. 정유년 2월달인데 정유년 7월 17일 날 마지막 칠천량 해전에서요.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합니다. 원균도 죽고 거북선 두세 척 다 불타고요. 판옥선 180여 척 중에 우리 경상수사 배설이요 12척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 외에는 거의 다 깨지고 맙니다. 그럼 조선 수군이 전멸을 하죠. 장수들도 다 죽고요. 그런데 7월 16일 날 그랬는데 이순신이 8월 3일 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되고요. 복귀하고. 예. 9월 16일 날 명랑해전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12척을 건져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도망가다가 명랑에서 마지막이다 여기서 그 전략적인 요충을 이용해서 외적과 싸워서 이긴다고 12척을 가지고 원균의 대함대를 깬 그 함대를 깬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디에 있습니까? 병력의 과다에 안 있습니다. 이런 병력, 100여 병력을 가지고도 누구는 패망하는데 그렇죠. 찌꺼기 병력, 그 병력도 다 도망병이지 않습니까? 예. 이 도망병을 가지고도 왜 이기느냐? 어디에 차이가 있느냐? 장수의 내면적 가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우리 이제 오늘 재판관님께 일대기를 그려보니까 뭐 좀 어려서부터 좀 장수 기질은 보였지만 어쨌든 결혼하고 장인의 도움으로 겨우 무예 연습을 시작해서 무려 12년 걸려가지고 늦깎이로 장교가 되기 시작을 해서 또 뭐 특별하게 어디죠 아버님의 가르침이 아버님이 고위 무관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내면의 이 충실한 이순신의 리더십이 나오게 된 토양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 90세만 3살. 그러나 대부분은 이분이 스스로 닦은 자기 수양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순신이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는 걸 나중에 읽기 위해서 재미난 표현을 하나 하는데요. 예.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드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다. 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당신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참 저는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한다고요. 이순신이 어디든지 집착을 안 할 수 있다. 이순신은 생리적으로 자유를 갈망하는 예. 어떤 그런 심성이 있었다. 그리고 어디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도인적 기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가치를 예. 정립을 해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을 본 많은 유승용 대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당대의 사람들이 깊은 수양을 쌓은 선비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공직자로서 이순신이 가장 먼저 우리가 드러내야 될 가치는 역시 성공우사입니다. 성공우사.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공직자들이 말이죠. 이순신을 본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순신이 그 위기를 극복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성공우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참 정말 이런 분 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판관님께 아주 이순신 장군의 진면모를 그렇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 오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내면의 깊은 수양 그리고 백성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일에 대한 정성 한 글자도 빼놓을 글자가 없군요. 또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